지금까지는 덕디비를 직접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그 덕디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이썬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덕디비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책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목표이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덕디비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그 방법을 알아보고 어, 덕디비를 사용한 그 대시보드 설계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디비를 파이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덕디비 그 패키지를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 지난 영상에 그 덕디비 설치할 때 보면 덕디비 그 설치 페이지에 그 파이썬 관련된 그 메뉴가 있었고요. 그 파이썬 메뉴를 보면 요런 그 파이썬의 그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처럼 pip 인스톨해서 덕디비 해서 이게 이렇게 패키지 인스톨 하듯이 하면 덕DB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콘다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다 인스톨 해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인스톨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패키지를 인스톨 하신 다음에 파이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 이렇게 패키지 인스톨이 끝나면 이제 모듈을 임포트 해야죠. 실제 파이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듈 임포트를 하는데, 보통 그 패키지, 그 모듈을 임포트를 할 때 as 해가지고 별칭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죠. 판다스의 경우에는 뭐 PD, 뭐 폴라스의 경우는 PL,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뭐 여기서도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듈의 별칭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덕DB는 그냥 덕DB라고 하는 그 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import 덕DB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포트가 끝나면 이제 접속을 해야죠. 접속할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인메모리 모드, 지속 모드, 읽기 전용 모드. 그래서 커넥트라고 하는 요 덕DB 앞에서 임포트한 덕DB라고 하는 요 모듈 이름 다음에 커넥트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는데요. 이렇게 커넥트해서 아무것도 안 쓰면 그 파일 이름을 쓰지 않으면 인메모리 모드로 접속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종료 시 데이터들이 다 소멸되니 유의하셔야 되고 커넥트해서 파일명을 그 주면 해당 파일을 사용한 지속 모드로 커넥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파일이 없으면 그 해당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읽기 전용에서는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처럼 파일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드 올리 이퀄 true 해서 어, 읽기 전용으로 하는데 삽입이나 갱신이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읽기 전용이니까요. 사용 완료 후에는 반드시 지금 여기서 컨이라고 해서 그 커넥션 그 스트링을 컨이라고 줬죠. 그래서 con.close에서 종료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덕DB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read 하는 그 파일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오는 방법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CSV 파일은 read CSV, 파켓 파일은 read 파켓, JSON 파일은 read JSON으로 사용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엑셀 파일을 읽는데 사용했던 read 엑셀은 파이썬 API에서는 아직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그런데 버전업 되면 아마 제공을 하겠죠. 근데 아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앞에서 접속할 때 여기서는 메모리는 컨점 메모리라고 해서 지금 커넥트 스트링을 잡았는데요. 그 컨점 메모리에서 접속 스트링 접속 객체를 잡고 그 객체의 메소드인 read CSV 해서 CSV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온 객체를 덕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요 객체에 저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여기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요 객체는 덕DB 파일레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로 받아주게 됩니다. 이 객체로 특별한 일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요 객체로 덕DB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SQL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SQL 그 함수에 매개 변수로 SQL 문자열을 설정하면 그 해당 SQL 결과를 또 마찬가지로 덕DB 파이 릴레이션 객체로 반환을 합니다. 여기서처럼 SQL 해서 그 스트링 그 지금 이렇게 따옴표 3개 큰 따옴표를 써도 되고요. 작은 따옴표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from read 파케해서 지금 그 SQL 그대로 그 전달을 하면 이 결과 값을 덕DB 파일 릴레이션 형태로의 그 객체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덕DB 파일 릴레이션 객체는 덕DB의 질의 결과를 저장해서 파이썬으로 전달하기 위한 특수한 객체입니다. 그리고 덕DB에 접근해서 질의되는 SQL 결과인 테이블과 쿼리 결과가 모두 이 타입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덕DB 안에 테이블 하나 또는 SQL 결과 하나를 나타내는 파이썬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객체는 특징이 뭐냐면 지연 연산입니다. SQL 전달 시 즉시 실행되지 않고 실행 계획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그 덕DB 파일 릴레이션을 그 출력해 보면 여기 그 로우 수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실제로 이 실행될 때 그때 실행이 되고요. 이 데이 이, 이 파일 릴레이션의 체이닝 연산으로 필터나 프로젝트 오더 뭐 이런 메소드를 그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계속 그 체이닝해서 연속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SQL과 호환되는데요. 덕DB CLI SQL 문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LI에서 사용되는 닷커맨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덕DB 릴레이션에 관련된 생성 메소드입니다. 지금 리드하는 함수, 그 함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일명 CSV나 파케나 제이슨 이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의 그 데이터를 덕DB 파일 릴레이션으로 반환하는 그 함수고요. from df는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을 덕DB 파일 릴레이션으로 반환하고 .SQL은 SQL 실행 결과를 반환하고 .테이블은 특정 덕DB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덕DB 파일 릴레이션으로 반환하고 .view는 특정 뷰를 반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덕DB.connect에서 ESPN 덕DB를 연결을 하고요. 그걸 그 커넥트 스트링을 언더바 ESPN으로 잡았고 그 언더바 ESPN의 테이블을 가지고 오는데 스테이터스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덕DB 언더바 리얼 픽스처 뭐 픽스처로 저장을 했네요. 원래는 픽스처가 맞는 것 같은데 픽스처로 저장을 했고 그리고 그 픽스처를 저장한 것을 출력해 보면 덕DB 파일 릴레이션 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행 메소드입니다. 앞에서는 생성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덕DB 파일 릴레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생성 메소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고요. 요번에는 그것을 어떻게 그 사용하느냐. 실행에 관련된 메소드입니다. 덕DB relation.df라고 하면 이 결과값을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덕DB 파일 릴레이션 SQL의 결과값이나 테이블의 결과값, 테이블값, 뷰의 결과값들을 일단 덕DB 파일 릴레이션으로 저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파이썬에서 쓰기 위해서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나 폴라스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을 해야 파이썬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df를 쓰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을 하고 .pl을 쓰면 폴라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고 .arrow를 쓰면 arrow 테이블로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반환을 하는데 반해서 패치 all, 패치 1의 경우에는 행 하나하나를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패치 all인 경우에는 덕DB 파일 릴레이션의 결과를 파이썬의 리스트로 반환을 하고요. 패치 1인 경우에는 실행 결과의 행 하나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패치 올 같은 경우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해서 이 리스트에 출력을 해보면 해당 테이블의 내역이 다 리스트로 저장돼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SQL 함수입니다. 메서드입니다. 파이썬에서 SQL 구문을 덕DB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받아내는 메서드로 SQL 실행한 결과가 덕DB 파일 릴레이션 객체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n 언더바 ESPN 여기 커넥션 스트링에 SQL 그 메서드를 그 실행시키는데요. 여기에 이제 SQL을 이런 형태의 SQL을 이렇게 날리면 이 결과가 랭킹 언더바 릴이라는 그 덕DB 파일 릴레이션 그 객체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df와 pl 메서드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df는 SQL을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고요. pl은 SQL 실행 결과를 폴라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 SQL 실행 결과가 랭킹 언더바 릴이라고 하는 객체에 저장이 되는데 이 객체는 그 파이썬에서 직접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나 폴라스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해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랭킹 릴을 df로 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는 그런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SQL을 덕DB에 전달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SQL이라고 하는 메소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execute를 통해서 쿼리가 전달되면 반드시 패치 1, 패치 all 등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SQL의 경우에는 덕DB 릴레이션 결과를 반환을 하는데 execute는 덕DB에 SQL 전달해서 덕DB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값을 덕DB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패치 1이나 패치 all 등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execute에서 지금 특히 이렇게 그 prepared statement 같은 경우에는 SQL로 SQL 메소드로 전달이 불가능하고 이 execute라고 하는 요 그 메소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달받는 이런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 연산을 수행하는 메서드입니다. 덕DB 파일 릴레이션 그 객체는 기본적으로 덕DB 객체이기 때문에 그 덕DB 객체에 대한 추가적인 쿼리 연산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부분 SQL 명령을 이제 그 API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그리게이트 그룹 바이 형태의 그 역할을 하는 어그리게이트, except filter. 필터는 웨어 조건을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인 두 개의 그 덕DB 파일 릴레이션을 조인을 하는 조인, 리미트 오더 프로젝트는 셀렉트의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니언 합집합 연산이나 유니언 이런 그 관계형 API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관계형 API를 사용하시는 것은 썩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사용한 바에 의하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그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좀
덕DB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이점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SQL로 해서 덕DB 안에서 덕DB의 빠른 속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게 낫지. 이런 덕DB 파일 릴레이션 메소드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시는 걸 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덕DB 파일 릴레이션 메서드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데이터의 조작이 가능한데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건에 맞게 특정열을 필터링 합니다. 그래서 그 덕DB 파일 릴레이션 요 객체에 필터해서 여기 조건을 주면 요 조건에 맞는 결과만 또 필터링을 해서 파일 릴레이션 덕DB 파일 릴레이션 객체로 반환을 합니다. 프로젝트는 분석에 필요한 열만 검색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셀렉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트는 그룹 바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거의 SQL 형태로 지금 돼 있죠. 팀 ID 셀렉트에서 팀 ID 형태의 그룹 바이를 하는데 sum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형태의 SQL 셀렉티문 형태의 문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사용하기도 좀 어렵고요. SQL하고 너무 헷갈려서 차라리 그 SQL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읽기도 쉬운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능이니까 소개는 드립니다. 조이는 두 개의 덕DB 릴레이션 객체를 하나의 덕DB 릴레이션으로 반환하는 두 개를 조인해서 반환하는데 여기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인할 객체, 문자열로 구성된 조인 조건, 조인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어, 여기서 보시면 조인 다음에 조인할 객체 R1과 R2를 조인을 하는데 조인 조건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주죠. 스트링을 주고 how 어떻게 해서 how로 해서 이너 조건 이너 조인을 할 거냐 뭐 레프트 조인 할 거냐 아우트 조인 라이트 조인 할 거냐 이런 조인 조건 방법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조인할 객체는 반드시 덕DB 파일 릴레이션 객체여야 하겠죠. 그런데 이 덕DB 파일 릴레이션 객체를 set alias로 별칭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처럼 여기 덕DB 파일 릴레이션을 set alias로 별칭을 설정을 해서 그 별칭을 R1이라 주고요. 그 별칭을 또 R2라고 줍니다. 그래서 조인에 사용될 조건이 문자열로 쓰는데 덕DB 릴레이션 객체 이름으로 사용될 시 아닌 set alias로 설정된 별칭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사용하기가 썩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덕DB API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SQL로 사용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제 책에 여러 가지 이제 예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제는 폴라스와 플로틀리를 사용해서 슈팅이나 득점, 점유율을 시각화하는 그런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폴라스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처리에 특화된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입니다. 보통 판다스 많이 쓰기는 하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다스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로 가면 갈수록 속도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불러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폴라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폴라스는 덕DB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DB 제가 설명드릴 때 열 기반 데이터 구조, SIMD 지원, 뭐 제로 카피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폴라스도 마찬가지 똑같은 메모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틀리의 경우에는 웹 기반 인터랙티브 차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동적 그래프를 그리는데 매우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 라이브러리입니다. 두 개 다 이렇게 PIP로 먼저
설치를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산점도. 산점도는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2차원 그래프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점을 찍어서 하는 2차원 그래프죠. x축과 y축에 대응되는 값의 기준으로 좌표 평균 사이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고요.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포 형태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상관관계가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이상치 탐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도 보시면 에피샷이라고 하는 요 SQL로 가지고 온 그 결과를 PL 이라고 하는 그 함수에 넣어서 어, 폴라스 라이브러리로 저장한 요 객체인데요. 그 객체의 x축은 shot efficient, y축은 total goals 해서 지금 유스팅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드필더들은 유스팅 효율과 총 득점수의 상관관계가 이쪽으로 좀 낮게 포진이 되어 있지만 지금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형성 관계들을 좀 보실 수 있다. 디펜더들도 굉장히 좀 어, 좀 그 빨간색 점들이 눈에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득점수가 크게 많지 않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효 슈팅 효율이 100%. 그러니까 한 번 슈팅해서 뭐 한 골을 지금 보면 두 번 슈팅하는 것 같네요. 두 번 슈팅해서 거의 두 골 넣은 이런 선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선수도 눈에 보입니다. 박스플롯입니다. 박스플롯은 데이터의 분포와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각화인데요.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은 이상치로 표시되고 데이터 분포의 이상이나 특이 사례를 식별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서로 다른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유용한 시각화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어, 포지션별 파울 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굉장히 넓죠. 파울 수의 구간이 지금 거의 70개 파울 수를 가지고 있는 최대값이 70개 정도. 근데 굉장히 파울을 좀 많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보면 골키퍼의 경우에는 파울 수도 많지 않고 지금 그 파울을 한 그 선수들도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포워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디펜더의 경우에도 파울 수가 지금 많지 않은데 굉장히 그 40 안에서 그 분포가 이렇게 전반적인 분포가 이 골키퍼를 제외하면 가장 분포가 지금 몰려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입니다. 뭐 다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범주형 그래프 크기나 수치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각화인데요. 여러 범주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사용이 많이 되고 값의 정리 순서를 바꾸거나 색상을 조정함으로써 비교해 보고자 하는 핵심 정도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각각의 팀별로 평균 점유율을 지금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지금 가장 평균 점유율이 높은 팀은 맨체스터 시티로 약 61% 정도의 평균 점유율을 가지고요. 2위는 아스날이 그 뒤고 1위인 리버풀이 한 56%, 가장 점유율이 낮은 팀이 7위인 노팅엄 포레스트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순위는 높죠. 19위 입스위치 타운 뭐 19위니까 좀 낮고 13위, 18위도 낮게 나타나는데 13위, 12위도 중위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거꾸로 15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7위인 토트넘 허스퍼의 경우에는 그 순위는 낮은데 점유율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점유는 많이 했는데 골은 못 넣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 그래프입니다. 데이터를 점으로 표시하고 이를 선으로 연결해서 시간의 흐름이나 순서에 따른 값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특히 유용하고요. 상승이나 하락, 반복 추세 같은 그런 추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px 라인이라고 해서 요 함수를 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지금 맨체스터 시티하고 토트넘 허스퍼의 각 라운드 별로 점유율의 변화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체스터 시티 경우에는 전체적인 변화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아마 이게 그 원정 경기와 홈 경기의 차이일 겁니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계속 하지만 전반적인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0에서 한 65 사이 정도에서 평균 이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토트넘 핫스퍼는 처음에는 높았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마지막 라운드 쪽에서는 거의 30%까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핫스퍼가 좀 순위가 낮은 것이 그 게임 그 라운드 후반 쪽으로 가면서 이그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레이트 테이블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EPL 순위표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PL 그 그레이트 테이블스는 HTML 기반의 고품질 표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R에서 GT 페이지가 처음에 만들어졌는데요. GT 패키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굉장히 좀 큰 반향을 보이면서 파이썬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GT가 아닌 그레이트 테이블스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pip install해서 create tables라고 해서 먼저 테이블에 만들기 위한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요 메서드는 먼저 gt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가지고 그레이테이블스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다스가 됐던 폴라스가 됐던 그 데이터 프레임을 gt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레이트 테이블스 객체로 생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레이트 테이블스에서 사용하는 주요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탭 헤더는 제목과 부제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 MD나 HTML 형태의 그런 문법을 사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글자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뭐 볼드체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목과 부제목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코러스 라벨은 열 이름을 변경하는 그런 메서드고요. 탭 스패너라고 하는 건 우리 그 표를 만들 때 표를 이쁘게 만들려고 그 헤더를 2중, 3중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그레이트 테이블스에도 테이블을 만들 때 그렇게 몇 개의 그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는 열들을 묶어서 그 위에 그 공통된 이름을 주는 그런 스패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그룹화하는 그런 스패너를 만들 수 있다. 그 만드는 방법은 탭 스패너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표에도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표현하려면 fmt 이미지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는데 파일 이름이나 파일 이름을 설정해주고 fmt 이미지 해서 그 해당하는 열을 설정해주면 해당하는 열은 텍스트가 아닌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 파일의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내 로컬에 있는 로컬 PC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탭 스타일은 표에 있는 각각의 셀의 색상이나 굵기 스타일들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컬러는 셀에 있는 그 데이터 값에 따라 그라데이션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장 낮은 색은 하얗게, 가장 높은 색은 빨갛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 데이터의 그 값의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의 그 색상이 변하는 그 셀의 색상이 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
그리고 탑 소스 노트 같은 경우에는 꼬리글의 설명을 추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지금 제가 그 책에 실습 과제로 이게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형태의 순위표를 만드는 예제를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승, 무, 패, 승점까지 해서 경기 결과라고 하는 이 스패너를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득점, 실점, 득실차라고 해서 골이라고 하는 스패너를 만들었고, 득점 기여, 공격 퍼포먼스, 최근 5경기 결과라고 하는 이런 스패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버풀,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여기 네 팀은 챔피언스 리그 그 진출팀이죠. 이 팀은 지금 여기 탭 스타일로 그 셀 색상과 굵기 스타일을 적용했고요. 마찬가지로 5위까지는 유로파리그 출전 경력 그 자격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 세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그래서 여기 탭 스타일로 요 그 스타일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FMT 아이콘 이미지, FMT 이미지로 어 여기 요 그 각 팀의 아이콘, 이 팀의 아이콘은 인터넷에 있는 그 아이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팀의 아이콘을 원래는 그 처음에는 그 인터넷 소스 URL을 처음엔 넣었었는데요. 그 URL을 FMT 이미지라고 하는 요 그 속성으로 바꿔주면서 각각의 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이런 형태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컬러를 사용해서 어, 득점과 실점의 그 데이터에 따라서 득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록색에 가깝게, 그리고 흰색에 적으면 적을수록 흰색에 가깝게, 그 실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흰색에 가깝고 적으면 적을수록 빨간색에 가깝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최근 5경기 결과의 경우에도 지금 승, 패, 무, 요 아이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그 팀 아이콘 하듯이 FMT 아이콘으로 요 그 아이콘들을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순위표를 그레이트 테이블스로 만드는 그 실습에 대한 코드들과 설명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이 골의 위치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틀리를 가지고 골의 위치를 시각화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그 시각화를 위한 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라스, 데이터 처리를 위한 폴라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시각화를 위한 플로틀리 그래프 오브젝트, 그리고 플로틀리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는데, 경기장 이미지를 로딩하기 위해서 필이라고 하는 요런 필로우라고 하는 패키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의 위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기 이벤트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테이블 키 이벤트 2024 EPL이라는 이 테이블에 필드 포지션 X, 필드 포지션 Y라고 해서 플레이에 대한 시작 좌표들이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패스를 했다거나 뭐 이런 모든 플레이의 시작 좌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테이블에 그 다음에 키 이벤트 2024 EPL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스코어링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골 관련된 이벤트가 1이면 이 골 관련된 이벤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테이블에 페이션트 오더해서 1이라고 하면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골 관련된 이벤트로 골을 넣은 선수의 플레이 시작 좌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골 타입, 헤더골을 넣느냐 페널티골을 넣느냐 하는 그런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팀 로스터에서 선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픽스처에서 해당 경기의 날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골의 위치를 시각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서 그 말씀드린 그런 테이블 그런 테이블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 가지 그 선수들 이름에 따라서 그 선수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결국에는 프리텐디드 그 스테이트먼트 형태의 그런 그 SQL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선수 이름에 그 물음표가 들어갔죠. 그래서 플레이 네임을 그 변수를 하는 그 프리 프리 프리텐디드 그 스테이트먼트로 지금 설정을 했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execute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사용해서 지금 그 실행을 합니다. 플레이어 네임은 지금 처음에는 제가 엘랑 홀란드라는 그 선수를 되게 좋아해서 엘랑 홀란드로 설정을 했고 플레이어 네임이 여기 그 변수로 들어가면서 이 실행 결과값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값들이 어, 플레이어 골 플레이어로 이제 그 덕DB 파일 릴레이션 형태로 갖고 오는데 뒤에 PL을 붙임으로써 폴라스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골 플레이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골 플레이어를 출력을 하면 플러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골을 넣은 위치를 표시할 때는 필드의 X 포지션, 필드의 Y 포지션이 0부터 1 사이의 상대 비율 값으로 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이미지 좌표계는 x축이 마이너스 10부터 160까지, y축은 마이너스 10부터 130까지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부터 1 사이의 값을 이 그 경기장 이그 좌표계로 이렇게 그 변환해주는 그 함수를 지금 두 개를 만들었는데 스케일 x, 스케일 y라고 해서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본 그 좌표는 골대가 좌측에 위치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좌우 반전이 필요하고 경기장 이미지 좌표계하고 데이터 좌표계가 90도 회전 관계에 있기 때문에 x와 y를 바꿔서 매핑하는 그런 형태로 올 넣은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함수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골의 위치를 가지고 산점도로 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그 밑에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x축은 마이너스 10에서 150까지, y축은 마이너스 10에서 130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플로틀리 스캐터로 해서 산점도로 그 해당 위치에 그, 그, 그 산점도 점을 표현했습니다. 엘링 홀란드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그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헤더골도 있고 일반 골도 있고 페널티 골도 있고 그렇게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 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골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작년도 득점 1위였던 모하메드 살라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경기장 반으로 봤을 때 요 왼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왼발을 쓰기 때문에 왼쪽 발로 이렇게 골을 넣기 편한 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반대쪽에서는 거의 골을 넣은 게 없는 거죠. 이런 그 골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